자, 이제 거기 3번이에요. 파동의 주기와 진동수. 앞에 잠깐 우리가요, 파동의 주기가 뭐고 진동수가 뭐고 잠깐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복습한 다음에 서로 관계를 볼 겁니다. 파동의 주기와 진동수. 요거 뒤에 가서 써야 돼요, 우리가. 자, 주기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기호로 쓰인 표시할게요. 알았죠? T, 그죠? 주기라 그랬어요.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한 번 떨리는데 걸리는 뭐라고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한 번 애가 이렇게 떨리는데 시간이 얼마니? 그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진동수라는 거 F라고 표시했죠? 발음 괜찮았습니까? F. 자, 진동수라는 거는 1초에 떨리는 횟수예요. 진동하는 횟수. 되셨죠?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지금 할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뭐냐? 자, 이거는 있죠? 예를 들어서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쉬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초에 어떤 애가 5번 진동했다 칩시다. 1초에 5번 진동을 한 거예요, 얘가. 5번 떨린 거죠? 됐죠? 그러면 주기, 진동수 구해볼게요. 자, 진동수 몇 헤르츠? 5헤르츠. 맞습니까? 헤르츠라는 게 단위라 그랬죠? 앞에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1초에 5번 떨렸다며요? 그러면 한 번 떨리는 데는 얼마 걸리는 거예요? T는? F는 5Hz예요. 얘는 얼마 걸리는 거예요? 1초에 5번 떨렸대요. 한 번 떨리는데 5분의 1초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5분의 1초네요. 이런 거 무슨 관계라고 합니까? 우리가 역수 관계라고 하죠. 5분의 1 역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진동수와 뭐는? 진동수와 주기는 뭐다? 역수 관계다 이 얘기예요. 아셨죠? 여러분 교재도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기호로 쓰면 F는 뭐분의 1이고요. T분의 1 되고요. T는요. F분의 1 되고요. 그 내용이에요, 그냥. 아셨죠? 그래서 어느 한 값을 주면 나머지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교재에 좀 표시를 해두도록 하세요. 마지막에 보시면 역수관계라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파동의 진행과 위상이라고 나와요. 요거는 아까 했던 내용이거든요, 사실. 선생님이 그림 그렸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파동이 진행하면서 매질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아래 위로 뭐만 한다 그랬습니까, 아까? 그렇죠? 진동만 한다 그랬죠? 진동만, 제자리에서. 그죠?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어디로 떨렸는지 어떻게 알아내니? 라는 거예요. 그냥 되게 간단하니까 선생님이 하나만 딱 그려서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어디로 떨렸는지 그걸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파동을 여러분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번에 간 거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파장이 되잖아요. 한 파장이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몇 파장이에요? 반 파장. 여기까지 몇 파장이에요? 4분의 1 파장.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파동을 그리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진짜로요. 해볼게요. 자, 요 점을 여기까지 옮겼었어요. 여기에서 그리십시오. 이렇게 파동을 다시. 아까 전에 했던 요령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딱 그리면 되고요. 앞에 거 없으니까 그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끝났네요. 어디로 움직이는지 찾으래요. 그러면 요 점은 어디로 움직였어요? 아래로.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얘도 어디로? 아래로 움직이고. 얘 어디로 갔어요? 위로. 이런 식으로. 되셨죠? 거기 그림에 보시면은 4분의 1파장까지는 안 그리고 살짝 옆으로 옮겨서 간 거 그려놨을 거예요. 그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림상 4분의 1파장이 여러분이 그리기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갖고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5번에 가시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파동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5번째 파동의 종류 한번 해봅시다. 자, 파동에 어떤 종류가 있느냐? 구분하는 방법 중에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요. 매질이라는 거 있었죠? 그게 필요하니 필요 없니? 이거예요. 매질의 필요 유무. 요거 갖고 구분을 할 거예요. 뒤에 가면 선생님이 전자기파라는 거하고 연결된다 그랬죠? 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매질이 꼭 필요하다. 근데 매질이 필요한 파동을 따로 부르는 게 별로 없어요, 말이. 그래서 여기서 편의상 탄성파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탄성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파동이 탄성파입니다. 아시겠죠? 꼭 매질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은. 그래서 음파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물결파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요. 대부분의 파동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매질이 없어도 스스로 전달되는 애가 있습니다. 그거를 비탄성파라고 하는데 전자기파예요. 그런 애들.
요 전자기파는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빛이라는 애하고, 아시겠죠? 빛, 그 다음에 누구? 예, 전파. 이렇게 두 가지만 알아두세요. 아셨죠? 여기에 대해서는 한 단어 따로 배우게 되니까 뒤에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음파, 물결파, 이 중에는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진파, 기타 등등. 요거 두 개 빼고는 그냥, 매질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횡파하고 종파를 구분하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어느 방향으로 떨렸니?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요거는 진행하고 진동 방향의 관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세요. 용수 처리 하나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흔들어요. 아래, 앞뒤로 흔드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시죠?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종파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빽빽한 부분, 소, 밀,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횡파가 먼저 나와 있죠? 똑같은 거예요. 자, 횡파예요. 횡파는 여러분이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렸던 이런 파동이 있었죠?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횡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요거는 요렇게 진동했죠? 그 다음에 요게 진행하는 방향이죠? 얘는요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흔들었죠? 이게 진동하는 방향이죠? 이쪽으로 가죠? 진행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다시피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하고 수직이면요 횡파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같은 방향 나란하다 이러면은 무슨 파? 종파.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요 종파에 아까 전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소리, 음파하고 뭐하고요? 지진파 중에 무슨 파? 피파. 요거 두 가지 있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구분해 두는 거 어느 정도 잘 좀 해 두도록 하시고요. 필요한 내용은 형광펜이나 필기를 좀 하시거나 해 두도록 하세요. 아셨죠? 자, 이제 오늘 할 거 중에 마지막 거 하나만 딱 할 거예요. 파동의 속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이에요. 파동의 속력. 요거 속력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속력 구하는 식이랑 똑같습니다. 속력은 원래 시간분의 뭡니까? 거리잖아요. 그죠?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파동에서 시간이 뭐였어요? 한 번 떨리는 시간. 아, 그렇죠. 주기였죠. 주기. 그죠? 주기분의. 거리가 뭐였어요? 한 번에 간 거리. 그죠? 파장이었잖아요. 파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 하시면 거리가 나와요. 아, 속력이 나와요. 아셨죠? 그런데 기호를 좀 써볼까요? 주기는 T라고 했고요. 파장은 아까 람다라고 그랬죠? 됐죠? 그런데 하나 더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진동수 F는 주기분의 1이고요. 주기 T는 F분의 1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맞죠? 자, 여기 살짝 대입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F분의 1분의 람다 이렇게 나오죠? 맞죠? 요 번분수죠? 풀 줄 모르는 친구 있으면 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진동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진동수 곱하기 뭐 되는 거예요? 파장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아, 그러면 이거를 식을 다시 정리하면 뭐 됩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보다 요거를 더 자주 쓰시게 되거든요. F 곱하기 람다 이렇게 되네요. 아셨죠? 일단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요거를 복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71페이지까지 강의가 끝났고요. 이제는 파동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반사한다, 굴절한다, 회설한다. 이런 거 가지고 뒷강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